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교이공.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고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고차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물론 사이에 연립 방정식이나 부정방정식 정도의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과 고차방정식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도형 파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둘로 나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형 파트에서는 우리가 직선도 배우고요. 평행 이동도 배우고요. 원도 배우죠. 근데 이제 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등식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차 방정식과 부등식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별식 등의 내용, 그리고 이차함수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가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다 잊어버려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헷갈리고 막힐 때마다 앞으로 넘어가서 교의공을 펴서 복습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도형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도형에서 직선, 원 할 때도 판별식이 계속 나오고 교점에 대한 예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등수학 특히 상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고 특히 또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잘 공부하시다 보면 개념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지워지네요. 네. 자, 먼저 고차 방정식은 학생들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풀이는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상 인수분해고요. 인수분해를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어려워하는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세 덩어리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근의 종류고요. 두 번째가 이미 한번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헉은 오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교과서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3차, 4차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서에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없다는 것이지 모든 교과서의 구석구석에 또는 뭐 예전에 개정되기 전 교과서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넘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랑 추가적으로 이것만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근의 종류 그리고 혹은 오메가에 대한 것들은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좀 더 어렵게 배우죠.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계속 내신에서 문제를 내다 보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충분히 연습해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간단한 풀이부터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좀 미리 형광펜을 쳐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이 프린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없다면 공책에다가 여러분이 선생님이 적어라 하는 것들 잘 적어 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프린트를 받은 친구들은 그 위에다가 잘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했었죠?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잘 나와야겠죠? 첫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인수분해를 하고요.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죠. 근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으로 얘를 바꿔보면요. 3차, 4차로 바꿔보면 일단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물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과서에 읽어보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푼다는 건 무슨 말이냐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겠죠? 3개겠죠? 실근 혹은 다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3개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곱셈이니까요. 여기가 0이 되든지 여기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엇일까요? 쉽죠? x는 1, 2, 3 또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인수분해는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겠죠. 네. 자, 두 번째 여기를 보시죠.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빈칸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셨죠? 우리 친구들 물어보니까 이거 멈춰봐라 해도 안 멈춰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꼭 멈추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도 1번, 2번 있죠. 인수분해 1번, 2번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2번은 공식이고요. 1번은 뭐죠? 네, 공통인수죠. 네, 여러분 잘 대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몰랐던 학생은 지금 잠시 멈추고 암기를 하시고 자, 그래서 자 보면 1번도 2번도 다 공통인수가 있네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었습니다. 먼저 공통인수 이렇게 묶었죠. 다 x가 있으니까 묶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빠르게 해주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가 0이 되던지요. x가 마이너스 3이 되던지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셨을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3이다. 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여러분 자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게 샵이었는데 지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인수분해 풀이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마 까먹은 친구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 빈칸을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고요. 내가 잘 못 채우겠다 하는 학생들은 멈춰놓고 교이공 인수분해 파트 돌아가서 이 각각의 풀이와 응용에 대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심화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100% 안 나온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교과서 수준에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준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복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 멈춰놓고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채우셨죠? 인수분해 풀이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는 공통 인수, 그다음 여긴 공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식은 중등 사용된다 했고요. 고등은 어떻게 됐죠? 고등 1, 2, 3 이렇게 되죠. 고등 4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고등 4번은 1로 가죠. 여기 인수분해 3번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신에서 1, 2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인수분해 응용 첫 번째는 뭐죠? 풀었다 묶기, 풀었다가 묶기.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립제법이죠. 줄줄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여기 4번에 있어야 될 내용이죠. 시험에는 대부분 4번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생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다 4번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것만 쓸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100% 가깝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을 이용한 고차 방정식의 풀이.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 문제를 내려면 이걸 안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냥 딸랑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가 그냥 오메가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 나오겠지만 풀이하고 근해 종류에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만 잘하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딱 이렇게 보고 고등 3번이죠. 네, 여러분 인수분해 잘 하셨을 거라 보고 딱 이거 보고 아 이거는 응용의 2번 치환이구나.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입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죠. x제곱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x는 뿔마 5y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x제곱은 1이기 때문에요. x는 뿔마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 4개를 구했죠. 이렇게 근 하나 죄송합니다. 근 여기 총 4개를 구했죠. 인수분해 한다며요. 좋습니다. 인수분해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로 이렇게 근을 찾을 수 있을 테고 여기에 근은 근의 공식 써도 좋고요. 완전공 제곱식 써도 좋고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1번은 쉬워서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해설은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네, 여기 선생님이 다 힌트를 줬죠. 힌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멈춰놓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이걸 다 풀어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고등 2번인 거 물론 이거 이제 고등 2번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립제법 사용해도 됩니다. 조립제법 사용해도 되는데 고등 2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게 3 보이면 이렇게 가야겠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자, 3이 보이면 고등 2번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 쓸 때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립제법 쓸 때 x에 1 또는 마이너스 1, 2 또는 마이너스 2 넣어봐라. 그러면 열의 9은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고요. 물론 이게 안 될 수 있죠. 3, 마이너스 3 또는 분수 막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외가 안 나오진 않아요. 열의 하나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줬고 실제 원리는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판단하냐? 원리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를 봐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인수들 예를 들어 여기 1이니까 여긴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얘의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들이 컨비네이션 나올 수 있는 인수들이 이제 분자 자리에 들어갑니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3은 안 되겠죠. 8에서 3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요.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8, 20,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다 해서 따지기보단 빠르게 그냥 이렇게 넣어보는 게 확률상 가장 높다 이런 얘기였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엔 당연히 이렇게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생각해서 해봐야겠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얘는 고등 2번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고요. 2나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끝나게 생겼죠. 짝수가 이쁘게 잘. 여기 2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2를 넣으면 여기 짝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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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죠. 될 수가 없어요.
짝수 3개 있는데 홀수가 끼워버리면 덧셈을 해서 뺄셈을 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지금 당연히 해야 돼 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감이 오겠죠. 나중에는 아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치환형 있죠? 치환형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환형 할 때 언급한 건 아니고요. 심화 할 때 선생님이 강의에서 언급을 하고 여러분한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시험 대비할 때도 풀어봤죠. 자, 이게 바로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4차식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 1을 기준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개수가 이렇게 대칭형인 경우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여기 1이죠. 여기는 1이고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푸나요? 그걸 교과서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풉니다 라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교과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풀어라 했죠. 여러분한테 자 풀어봐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딱 보고 떠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내신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교과서에서 한번 소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이 경우를 암기해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수학이 암기냐 이해냐 참 말들이 많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 비율이 항상 거의 수렴하게 나오는 비율이 있어요. 그게 이제 7대 3인데 이 7은 이해를 중시하고요. 3은 암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암기만 중요하고 이해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또 암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항상 선생님이 둘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만 좀 외워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기가 필요한 유형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요. 나머지 지금까지 문제들을 풀면서 야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경우는 없었죠.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외워야만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이 외우면 좋겠죠. 근데 많이 외우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선생님한테 소신껏 하나만 해라 라고 말한다면 암기보다는 최대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정말 이제 더 높은 고득점을 내가 원하는 상황이다 하면 조금씩 마지막에는 정리해서 암기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 외워 그럼 이게 수학이 맞나 싶죠. 어쨌든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얘는 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풀이를 과정을 줬다. 이걸 학생들이 딱 보고 하길 바라는 건 아니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라. x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있죠? x제곱으로 나누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식을요.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x가 되고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x분의 3이 되고요.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걸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짝을 지어라.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짝을 지어라 라는 풀이를 암기를 하라 이겁니다. 짝을 지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짝을 지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죠?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면 완전 제곱꼴로 정리가 가능하죠. 자, 여기는 플러스 2가 있으면 완전 제곱꼴이 가능하죠. 네, 여기 2 있으니까 갖다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래식처럼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t로 치환해 주라 라고 얘기했죠. 이걸 t로 치환하면 이런 식이 나타납니다.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녀석을 당연히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겠죠. 공통 인수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t는 0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치환했던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된 녀석은
여러분이 다시 x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줘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t는 3도 있었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풀이 과정의 흐름을 줬다. 상반 방정식이라는데요. 이름은 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칭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이 정도 잘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립제법 아주 중요합니다. 조립제법. 네, 이제 조립제법의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그랬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 인수분해야지. 인수분해해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촥 1번, 2번. 자, 네. 공통인수 없어. 공식 떠올라요?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치환하나? 또 묶었다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겠죠? 아니죠? 그러면 뭐다? 아하, 조립제법이다. 앞으로 대부분 조립제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조립제법 할 때 어떻게 해요? 1-1 넣어보라 했죠? 자, 이제 좀 아시겠나요? 2-2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여기가 3이니까. 아까 말했죠? 이게 분자에 들어간다고.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3의 인수들이 들어가니까 2는 나올 수 없겠죠? 이거 안 되면 3-3 이렇게 넣어봐야겠죠? 자,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통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게 거의 3분의 2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넣으면 되나요? 1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홀수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름답죠. 그래서 되네. 1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빠르게 여기 있죠. 선생님 이제 빈칸을 비워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빈칸 채워보세요. 멈추고 네 해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1 들어가면 1 떨어지고 이렇게 차분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잘하죠.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걸 가지고 여기를 채워주면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방정식은 똑같이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해를 구하려면 이렇게 근해 공식 사용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해 공식 이제 B 프라임 쓰는 거 좀 잘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해 공식도 여러분 이제 여유가 있으면 가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선생님 봉해 공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의 제곱 플러스 루트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 좀 쉽잖아요. 아닌가? 나만 쉽나? 자 이러면 마이너스 7이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빼기지 빼기. 다시 이 빼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넘어가고 얘도 넘어와야 되니까 이게 7 되겠죠? 그래서 루트는 7이구나. 이렇게 봉해 공식으로도 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비워놨죠, 선생님이. 자, 이것도 딱 보면서 얼마 넣어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을 해보라 이런 말이죠. 얼마 넣어야 될까? 보통 1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여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얘는 1도 되고 2도 되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안 되겠죠. 5를 넣던가 해야겠네요. 자, 일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 실제 시험에서 교과서에 있는 유형들 잘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파란색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해설이니까 처음엔 이렇게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풀어봐야겠죠. 다 푸시고 한번 풀어보고 해설을 들읍시다. 푸셨죠?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겠죠. 네, 이제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다 실수 A의 값도 구하고 나머지 두 근도 구하래. 근의 종류를 배우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은 얘를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인수분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한근을 줬다? 조립제법이 생각나도 좋습니다. 조립제법이 생각나도 좋겠죠. 네, 그래서 조립제법이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슉 집어넣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풀이에도 보시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일 때 등식이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집어넣어보면 a 값이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차분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플러스 15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7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a가 7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이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7, 7, 15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비어있는 항이 없나, 이런 거. 그래서 항근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를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자, 여기 이제 결론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답을 내릴 수 있겠다. 여러분 할만하겠죠? 어렵지 않게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한근이 i인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잘 써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근해 종류 배우고 다시 풀어보기. 근해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머지 있는 문제들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옆에 해설 있으니까 공부를 쭉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런 개념들 위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고차 방정식은 이렇게 총 4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풀이에 대해서 보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분해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조립제법을 통해서 푸는 풀이가 아주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치환해서 조금 독특한 녀석 상방반정식이란 게 있다. 이 정도 여러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근해 종류 별표 빵빵빵.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근해 종류란 건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판별식 D를 써서 얘가 실근 두 개를 갖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냐, 실근 하나인데 중근이냐, 허근 두 개냐, 이렇게 했었죠. 이게 바로 근해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더 많은 컨비네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근 3개, 중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허근 하나, 실근 2개, 뭐 이런 것도 되나? 4차 방정식 가면 어떻게 돼요? 4개니까 더 경우의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땐 그럼 판별식이 얘는 양수, 영, 음수 이렇게 해서 딱 3개로 떨어졌는데 이때는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내용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구구절절 써놨는데 여러분이 써놓은 내용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을 배우지 않고 또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요, 이럴 때 암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를 먼저 암기를 하면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결과를 암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면 돼요. 뭐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은 잘 암기를 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차수, 다항식의 차수는 최고 차항의 차수의 뭐라 했죠? 합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 곱했다 해서 1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 곱하기 2가 아닙니다. 1차, 2차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3차가 되겠죠.
4차 방정식은 2차 곱하기 2차입니다. 3차 곱하기 1차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 자, 이것도 생각을 좀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3차, 1차라 해도 3차가 결국 1차, 2차라 했으니까 1차, 1차, 2차? 이건가요? 결국 우리가 인수분해 계속하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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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되게 하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고 결국엔 3차, 1차로 봐도 결국에 2차, 2차가 된다. 이 정도. 우린 근의 종류를 봐야 하니까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암기를 해주시고 자 3차 방정식을 봅시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y는 x 플러스 i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1차 방정식 할 때 우리가 x 플러스 i는 0이다 이런 거 안 풀었단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풀고 이런 것만 풀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실근만 같습니다. 허근이란 거 자체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으니까요. 1차는 허근이에요. 아니 실근이에요. 무조건 고정하세요. 그러고 나면 결국에 이 컨비네이션은 2차가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결국 이 세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겠죠. 이걸 암기하면 얘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잘 보시면 자 이게 1차예요. 1차 얘가 2차입니다. 1차는 무조건 실근을 갖고요. 2차가 알파 베타가 지금 선생님이 그냥 표현한 겁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표현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도 실근이야. 그런데 이때는 중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세 번째는 당연히 1차는 실근이라 했고 2차가 허근이에요. 이건 이제 허근의 대표적인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허근을 갖고 여기가 2차니까 2차 허근을 갖고 1차는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차는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뭐냐면 첫 번째의 경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따르면 m,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실한 건 알파는 베타랑 무조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m이 알파랑 같을 수 있죠. 또는 m이 베타랑 같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 셋 다 같을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돼요? m이랑 알파가 같고 베타는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에 중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같다는 거야. 그러면 마치 이런 상황이랑 똑같아지겠죠. 중근 하나 그 다음에 실근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m이 베타랑 같고 알파 따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m이 베타랑 알파랑 다 다르면 이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도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 m과 알파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만약에 같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녀석일 겁니다. 그래서 3중근을 갖겠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잘 늘어놔야 하는 이유. 이쯤 와서 선생님 너무 머리 아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이유는 이게 나중에 미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려 노력을 해라. 다음으로 이제 여기 m과 알파가 다르면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죠. 하나는 중근이겠지만 세 번째 경우는 허근이고요. 실근이니까 딱히 생각할 이유가 없죠. 네. 4차 방정식도 같은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은 생각을 해봐요. 2차, 2차잖아. 여기도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총 9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나열해서 암기를 해야 하냐? 아닙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령 두 허근을 가자. 4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가져라고 하면 2차 있는데 하나는 두 허근이야. 하나는 모르죠. 얘도 두 허근일 수 있고요. 이 친구도 두 허근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실근 하나, 아니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딱히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2차, 2차에 여기 알파 베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mn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얘네가 서로 같을 수 있죠. 4개 다 같을 수는 없죠. 서로 다른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또 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중근 m이라는 중근을 가졌어. x-m은 제곱, 여기 x-n은 제곱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m과 n은 서로 같을 수 있죠. 이 2차, 2차는 서로 따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중근을 갖겠죠. 이렇게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이 그때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이죠. 네, 이제 여러분 여기 선생님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3차 방정식입니다. 시험에서 4차 방정식을 낼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렵게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개념원리나 문제풀이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교과서에 한정해서 4차 방정식은 어렵게 내진 않더라.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풀어봤던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A, 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수분해해서 그냥 끝내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다 풀어놓고 다시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케이스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죠. 문제에서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3차 방정식 이렇게 주고 한근이 이거라고 줬어요. 자, 그럼 허근이죠, 여러분. 허근. 하나가 허근이라는 소리는 일단 허근은 하나만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의 허근, 두 개의 실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1차 그리고 2차라 했는데 허근이 하나 있다는 건 여긴 반드시 허근 두 개라는 소리지. 여기는 실근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5개념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허근 하나, 실근 두 개 안 되나? 안 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잘 암기한 거 안에서만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허근이 하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구절절 써놨어요. 말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허근이 있어. 지금 i 같이 봅시다. i 플러스 i가 있다는 건요. 얘가 일단 x-m 그리고 여기 2차인데 여기에 i 플러스 1 플러스 i가 있고 그럼 켤레근으로 1-i도 한 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식을 이제 i를 하나 주면 이것도 근이야 라고 알려준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두 근을 알아요. 지금 두 근을 알면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하고 이 친구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나오나요? 이것도 2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합차 공식에서 잘 곱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여기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가서 복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면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계수를 알 수 있죠. 반대로 계수를 알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너무 많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자, 이 친구를 여러분 전개하실 수 있죠.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천천히 전개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천천히 해보시고 선생님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2m이 나오고요. x가 나오네요. 2m 플러스 2x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얘랑 같다는 거야. 얘랑. 그래서 이게 뭐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x 세제곱.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색깔을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와 같다는 거죠. 이게 는 0. 그래서 계수를 비교를 해주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x 계수가 0이죠. 그래서 2m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죠. m이 마이너스 1이라고 들어가고 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죠? b는 2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근의 종류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물론 이 한근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대입하셔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푸셔도 무방합니다. 대입할 수 있다 했으니까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풀이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입하셔가지고 이게 자 0, 0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풀이만 알고 이 풀이를 모르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 풀이를 꼭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똑같은 문제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일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풀어보셨나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근의 종류를 배웠던 겁니다. 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나 이거 알아. 3차 방정식은 1차 곱하기 2차라 했어. 1차는 무조건 실근이고 2차는 근의 종류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랑 같아. 허근 두 개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수분해를 해야 해요.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수학적이지 않죠? 찍어야 하는 느낌이니까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약간의 우리가 찍기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곤란하죠. 이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꼭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걸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넣어봤을 때 자, 사실 넣을 수 있는 게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조립제법을 한다면. 자, 이건 분모라 했고 이게 분자라 했죠. 그럼 K가 들어가야 되나? K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자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K 밖에 못 들어가죠. 분모에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1부터 넣어봐라 했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보면요. 자, 이렇게 되죠. 0이다. 됐죠? 1을 넣어야 되구나.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근데 거기 선생님이 해설에 써놨으니까 조립제법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잘 성립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그래서 하나의 실근은 찾았어요.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한다 했으니까 얘가 허근을 가져야죠. 이때 뭘 써야 되나요? 여러분? 정수 k 최대값. 이때 우리가 뭘 써야 되죠? 이때 판별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두 개의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해.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주나요? 판별식 t는 b제곱은 0이죠.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합니다. k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정수 k의 최대값은 자,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꼭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k축이 있고 0보다 작아야 하니까 0보다 작은 곳에서 k를 골라야 하니까요. 가장 최대는 마이너스 1이겠죠.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의 종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서 개념 잘 암기하시고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좋습니다. 여기 1, 마이너스 1 이거 넣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넣어보니 된다. 이게 힌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이 정도에서 해보시고 나중에 또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또 추가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